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폐쇄성 반월판 손상 환자에 대해 관절경 하, 반월판 부분 절제술 및 보존적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의 발표를 맡은 강남 다생한방병원 수련의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발표 논문 형식이 시스테마틱 리뷰, 즉 체계적 문헌 고찰입니다. 논문의 종류를 알면 논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논문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테마틱 리뷰는 다양한 결론을 내고 있는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해당 궁금증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메타 분석은 2개 이상의 연구들을 모아 해당되는 연구에 추정치를 종합하여 요약 추정치를 합성하는 통계 방법을 뜻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주제에 대해 논문들이 여러 개 발표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논문들마다 결론이 뒤죽박죽일 수 있을 텐데요. 각 논문들에 쓰여진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이런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바로 이러한 형식이 시스테마틱 리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스테마틱 리뷰를 위해 사용되는 통계 분석을 메타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디자인에 따른 대략적인 근거 수준,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시스테마틱 리뷰는 하위 연구들을 모아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 연구이기 때문에 단순한 하위 논문들보다 근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포레스트 플롯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테마틱 리뷰는 이미 발간된 여러 개의 논문들을 다 모으는 거라 했습니다. 이 초록색 밑줄 쳐진 부분은 시스테마틱 리뷰에 사용된 논문을 논문의 저자 이름으로 축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즉, 위의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클레네만 저, 부으너 저, 발랏 저총 3개의 논문인 것이지요. 이 파란색 네모친 부분은 이 좌측에 명시된 논문의 결과를 도식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빨간색 네모친 부분은 이 좌측에 있는 논문들을 전부 다 모아서 낸 그 결과를 도식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그래프 보시면 보라색 동그라미, 이 수직선이 있는데 이 수직선은 결과의 방향을 나누는 기준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 기준으로 이 왼쪽이면 효과 있음, 오른쪽이면 효과 없음. 또한 왼쪽이 감소면 오른쪽은 증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보시면 이 중간에 이 선을 보시면 중간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의 크기는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각 하나하나의 연구가 차지하는 가중치를 말합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이 네모 박스가 보다 큰데요. 이 논문의 가중치가 이 논문보다 더 큼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또한 A 논문이 환자 500명을 대상, B 논문이 10명을 대상, C 논문이 1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면 A 논문에 해당하는 이 박스가 제일 클 것입니다. 이 선의 길이 및 이 다이아의 크기는 이 실내 구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이 선과 이 다이아의 정 가운데를 봅니다. 이 중간의 위치가 바로 결과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둘째, 이 선의 길이 및 이 다이아의 크기, 즉 실내 구간이 이 기준 수직선에 걸쳐 있는지를 봅니다. 걸쳐져 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말하고 걸쳐져 있으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은 이제 좌측이 통증 감소, 우측이 통증 증가인데요. 이 클레네만 저 논문 같은 경우는 이 하나만 봤을 때는 이 가장 가운데가 조금이라도 좌측에 있기 때문에 통증 감소입니다. 단 이 선이 보라색 수직선을 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통증이 감소했더라도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서브토탈레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의 중간이 좌측으로 쏠려 있음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논문의
이 논문을 전부 다 종합했을 때는 그 결과 값이 통증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단 이도 마찬가지로 이 다이아가 이 수직선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소한 값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즉, 위 그림은 틀레네만, 부흐너, 발랏의 각각 논문에선 통증이 감소했지만 이 모두 다 이 선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 세 개를 종합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통증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오늘 논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자 및 저널 소개입니다. 저널은 더 저널 오브 알스로스코픽 앤 릴레이티드 서저리로 SCI급 논문이며 임팩트 팩터는 2019년 기준 4.325입니다. 제1저자와 교신 저자는 다음 분으로 암스테르담에서 정형외과 관절연구소에 종사하는 MD입니다. 초록입니다. 이 논문의 목표는 비폐쇄적 반월판 손상 성인 환자에서 보존적인 치료와 관절경상 반월판 부분 절제술 이하 APM 이 결과를 비교한 RCT 연구를 메타 분석하고 어떤 치료를 추천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 5월 2일까지의 다음 자료들을 검색했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무릎 환자의 신체 기능, 세컨더리 아웃컴은 통증, 활동 수준, 골관절염의 진행, 부작용, 일반 건강 상태, 삶의 질입니다. 리절트로는 APM군 378명, 대조군 395명으로 총 773명 환자에 대해 6개의 RCT 연구를 분석한 결과 APM군은 2에서 3개월, 그리고 6개월째의 신체 기능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PM은 6개월까지는 통증 및 신체적 기능 면에서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고, 그 이후에 팔로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APM은 정형외과 수술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수술 중 하나지만 비폐쇄적 반월판 손상에 있어 APM이 보존적 치료에 비해 치료 효과가 우월한지는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비폐쇄적 반월판 손상의 경우 증상은 반월판 때문이 아니라 초기 골관절염에 의했을 가능성이 있고, 무릎 통증과 반월판 기능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중년 비폐쇄성 반월판 손상 환자의 근거 중심 치료에 있어서 수술적 혹은 보존적 치료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최근에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비폐쇄성 반월판 손상 환자의 APM과 보존적 치료를 비교하는 RCT 연구를 메타 분석하고 어떤 치료를 추천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이 시스테마틱 리뷰를 위한 논문들의 적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RCT 연구들만 대상으로 하였고, 그 연구에서도 적어도 한 군 이상의 반월판 손상 환자들이 APM 또는 보존적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로 적혀진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원판상 반월판, 전방 십자인대 손상, 반월판 재건술에 대한 연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신체 기능에 대한 서브 척도로 하여 PROMS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은 무릎 통증, 활동 레벨, 골관절염의 진행, 합병증의 발생, 부작용, 전반적인 신체 건강, QOL, 업무로의 복귀입니다. 코크란 콜래보레이션의 편향 위험 도구를 사용하여 편향 위험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였고, 근거의 품질의 경우 그레이드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연구 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에 랜덤 효과 모형을 사용했고, 연구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역분산 방법이 사용됐으며, 유사한 측정 기구의 데이터는 평균 차이, 다른 측정 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데이터는 표준화된 평균 차이를 사용했습니다. 통계적 일일성의 경우 i제곱 통계학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차와 표준화된 평균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 분석을 위해 적격 기준에 맞는 여러 논문들을 취합하겠으나 각 논문마다 평가한 지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논문은 관절의 기능을 A라는 지표로 평가하고 어떤 논문은 관절의 기능을 B라는 지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다 A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평가했으면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다른 지표를 이용해 평가했으면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결과값을 동일한 측정 도구로 평가했다면 두 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평균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결과값이라도 다양한 도구, 각각 다른 도구로 측정했다면 단위를 통일하기 위한 이 보정을 한번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통계량을 표준화된 평균차라고 합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1997개 연구 중 7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중 2개 RCT에선 같은 치료에 대한 같은 연구인데 각각 다른 시점에서 결과를 보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2개가 아니라 하나로 카운팅했습니다. 한 연구는 결과를 취합할 수 없어서 메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결국 총 5개를 데이터 분석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도식화시킨 것입니다. 이 시스테마틱 리뷰의 경우는 포함된 논문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논문이 어떤 논문이었는지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약했으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논문에 대한 편향 평가 및 편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요소들 또한 분석했습니다. 6개 중 5개 연구에선 맹검이 불가능했는데 이 맹검의 부재가 환자의 결과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헬린 외 연구에선 팔로우업에서 6명의 추가적인 환자가 대조군에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어서 탈락 편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가, 약물 사용, 직업 유형 등에 대한 사전 지정된 데이터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 편향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개 연구에선 연구 프로토콜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편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치 외 연구에선 APM으로 교차하는 과정에서 참여 센터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센터 간 제공된 물리치료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편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스테라스 외에선 오직 17명의 환자에 대한 파일럿 연구의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것이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편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향, 즉 바이어스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편향이란 연구 설계, 수행, 분석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추정된 중재 효과가 본래 얻고자 한 참값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편향은 비교하고자 하는 두 군의 조건을 같게 만들어내는데 그거에 실패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실행 편향은 실행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본인이 받는 치료가 가짜 치료란 걸 알아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 확인 편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는 덜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습니다. 탈락 편향은 중간에 환자들이
이탈함으로써 그 탈락한 환자가 속해 있는 군의 결과값이 초기와 달라질 수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고 편향의 경우 불만스럽거나 2차적 이익으로 인해 환자가 결과를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본격적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의 기능입니다. 이 각각의 논문들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연구에서 두 군은, 즉 APM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처음에서 6개월 사이에 신체적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과 팔로업 시점에서 어떤 연구도 두 군 사이, 즉 APM군과 대조군 사이에 무릎 관련 신체 능력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집된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PROMS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각각의 논문들의 결과는 APM군, 대조군 모두 처음에서 6개월 사이에 신체적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그 두 군 차이에서 그 향상된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하나씩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닌 메타 분석을 하여 종합했을 때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APM군 환자들은 이 3개월째 팔로업에서 LKSS 척도상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호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째 팔로업에선 워맥, 쿠 기능 척도상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호전 결과가 있었습니다. 12개월째 팔로업에선 이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6개월째 및 12개월째 그룹 간에서 신체적 차이 또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3개월상 LKSS 척도의 근거 수준은 매우 낮았고 6개월에서의 쿠스 척도의 근거 수준은 높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무릎 기능에 대한 포레스트 플롯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신체 기능의 경우는 우측이 효과 있음, 좌측이 효과 없음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표는 6개월째 워맥, 쿠스 지표에 대한 결과인데 이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 총합한 이 결과에서 이 다이아몬드 중앙값이 3.56으로 우측으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고 신뢰 구간을 보시면 0.24와 6.88로 이 수직선인 0에 걸쳐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PM군은 6개월째 워맥 및 쿠스 지표에서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보였고 그 효과 있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아래표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표는 이 3개월째 LKSS 지표에 대한 결과입니다. 총합했을 때 이 다이아몬드의 정중앙값인 3.31은 수직선인 0 대비 우측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보면 0.69부터 5.93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표의 결과는 APM군은 대조군 대비 이 3개월째 LKSS 지표에서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가 있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째의 쿠스 지표에 대한 결과입니다. 종합해봤을 때 다이아몬드 중앙값이 1.14로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APM군이 대조군 대비 효과 있음을 하지만 이 신뢰 구간의 그 범위가 마이너스 2.01부터 4.30까지로 이 수직선인 0에 걸쳐 있음이 보입니다. 따라서 APM군이 대조군에 비해 12개월째 쿠스 지표에서 효과는 있었지만 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 통증에 대한 결과입니다. 5건 중 쿠스 페인 지표를 사용한 것이 2건, 바스 지표를 사용한 것이 2건, NRS는 1건 있었습니다. 이 5건 각각 하나하나씩 보면 어떤 연구도 무릎 통증에 대해선 APM군이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표본을 다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해보면 6개월째 팔로업에서 APM9는 위약군 대비 바스, NRS, 쿠스, 통증 지표에서 모두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레스트 플롯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통증의 경우는 우측이 효과 있음, 좌측이 효과 없음을 나타냅니다. 위표는 6개월째의 NRS, 바스, 통증 지표인데 이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중간값이 0.56으로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신뢰 구간은 0.28에서 0.83으로 이 수직선인 0에 걸쳐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째 바스, NRS의 통증 개선은 APM 군이 위약군 대비 효과도 있을 뿐더러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냅니다. 이 아래표는 12개월째의 NRS, 바스, 통증 지표 차이입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다이아몬드 중간값이 0.12로 통증이 통증 개선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지만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0.15와 0.38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이 0, 수직선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즉 APM9는 대조군 대비 12개월째에서 바스와 NRS 통증 지표 개선이 효과가 있었지만 그 정도가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 신체 활동 수준의 결과입니다. 5건 중 APM 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체 활동 수준이 향상됨을 보인 논문은 2건 있었지만 이 종합하여 메타 분석을 해본 결과에서는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 골관절염의 진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5건 중 두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한 단계 이상의 OA 진행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의 경우는 메타 분석이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 부작용에 대한 지표입니다. 5건 중 2건에서 12개월 이후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 분석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 건강 상태 및 QOL에 대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다룬 한 연구가 있었는데 두 군은 숄트폼으로 측정했을 때 6개월과 12개월 이후에 동등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삶의 질 및 QOL을 다룬 한 연구가 있었는데 12개월째 QOL에서 어떠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5건 중 각각 한 연구밖에 없으니 당연히 메타 분석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찰입니다. 논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봤을 때 APM 군과 대조군 사이에 이 결과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논문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문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해보면 APM 군은 대조군 대비 6개월까지 신체 기능 향상과 통증 개선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팔로업에서는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연구들과 함께한 고찰입니다. 다른 연구 중에선 반월판 손상이 아닌 무릎 OA에 대한 관절경 검사 및 수술 결과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또한 마찬가지로 통증과 신체적 기능 호전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단기간 내에서만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월판 손상에 대해서 APM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양질의 연구는 드물었습니다. APM을 보존적인 치료와 비교한 RCT는 5건밖에 없었고 APM을 가짜 수술과 비교한 수술은 오직 1건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통합 결과의 대부분은 어떠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기보다는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 시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선 수술군에선 3개월,
6개월째의 팔로업상 작은 호전이 있었지만 더 긴 팔로업에선 그룹 간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단기간의 작은 호전이 과연 임상적으로 중요할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술이 환자에게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적 개입을 허용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어떤 임상적 이득이 관련되어 있을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무릎 통증과 반월판 기능과 연관성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반월판뿐만 아니라 이 무릎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 메타 분석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임상적 의사결정 및 가이드라인 제작에 필요한 정보로 이 연구의 결과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APM을 시행할 환자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연구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환자들이 APM을 받았을 때 더 효과가 좋을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논문의 결과 수술의 효과가 비교적 단기간 나타났지만 수술로 인해서 무릎 치료 및 관리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연구가 수준 1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연구가 결합된다면 그레이드 방법상 근거 수준이 높음에서 낮음으로 다양했습니다. 둘째,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각각 다른 PROM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셋째, 다른 PROM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수의 RCT는 결과당 몇 개의 연구만을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논문에 사용된 대조군에서 이 운동 프로그램이 가정 운동 지침서부터 감독하여야 하는 36회의 물리치료 세션까지 비교적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5개 연구에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 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APM은 보존적 치료 대비 무릎의 기능과 통증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호의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인 팔로업에서는 큰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